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세무사의 투자법 첫 번째 시간으로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할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즉 노란우선공제와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세무사의 투자법 두 번째 시간으로 주택부터 오피스텔, 상가까지 각 부동산별로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을 개인을 기준으로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똑똑한 부동산 투자를 위한 든든한 가이드라인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부터 알아볼까요? 주택 투자 시 세금은 크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로 나뉩니다. 먼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의 핵심은 소재 지역과 주택수입니다.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1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 소재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1%에서 3%의 낮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과 조정대상 지역 외의 구분이 생깁니다. 조정대상 지역 외의 지역은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다가 3주택은 8%, 4주택부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바로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2주택은 8%, 3주택부터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 계산 시 제외하며 주택 가격과 지분 구성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을 보유하면 매년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매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2026년까지 재산세를 과세하는 기준가격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가 아닌 43%에서 45%로 낮게 적용하고 세액 산출 시에는 0.1%에서 0.4%의 기본세율이 아닌 0.05%에서 0.35%의 낮은 세율로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주택을 보유했을 때만 내는 세금입니다. 특히 1주택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기본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공제해서 계산하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20에서 50%,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에서 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둘 모두 해당 시에는 최대 9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여러가지 세금 감소 장치가 있어서 다주택자가 되면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곱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아지고 세액 산출 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액이 줄어들고 세액 산출 시 기본세율 0.5%에서 2.7%가 아닌 0.5%에서 5%의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신다면 보유세를 고려해서 주택의 공시가격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보유기간 및 보유 목적을 고려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등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주택 투자는 사실 시세차익이 최종 목적이실 텐데요.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가장 강력한 절세 방법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핵심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는데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려면 이사갈 집을 먼저 사고 나서 살던 집을 팔게 되는데 부동산을 팔고 싶다고 수일 내 거래되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팔 수 있는 기간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요. 현재는 3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과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이상호 세무사님께서 일부분 설명해 주셨던 컨텐츠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요청이 있다면 다음에 1세대 1주택 특례와 관련된 영상을 추가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업무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 시 세금 전략이 가장 복잡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투자 시의 세금도 크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로 나뉩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살펴보면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4%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중과세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취득 시기와
시가 표준액 그리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고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상이며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여전히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세율은 4%라는 점은 투자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양도시에 주택수에 포함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방해하거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고지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다주택자라면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스튜디오 등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양도소득세가 아닌 일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택 양도시에도 비과세나 중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보유세도 주택분세율이 아닌 건축물과 토지분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투자 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명확하게 계획하고 실제로는 업무용으로 임대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임장을 통해서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해야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투자입니다. 상가와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부가가치세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상가 건물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건물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분양 가격에 포함된 건물분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가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 취득 시 취득세율은 4%가 적용되며 주거용이 아니므로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채의 상가를 보유하더라도 주택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염려가 없어서 주택 투자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는 반드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 여부와 장기간 보유 시에 과세표준 계산 시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중요합니다. 상가를 보유하면 보유기간 동안 건물 가격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보다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이 높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공통적인 얘기를 조금 덧붙이면 보유기간 동안 임대소득이 발생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 방법이 적용되고 이 외에도 임대소득의 규모, 행태에 따라서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결정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득할 때는 6월 1일 이후에 하셔야 취득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양도할 때에는 6월 1일 이전에 하셔야 양도년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하셨다면 계약서에 보유세에 대한 정산을 특약으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1년이 지날 때마다 보유기간의 2%를 곱한 만큼 시세차익에서 공제를 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보유기간 계산을 연 단위로 하고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절사하므로 양도 시기를 결정할 때 잊지 말고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종류별로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문제가 되기 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일단 주택, 오피스텔, 상가별로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과 용도에 따른 세금 차이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동산세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텍스TV 이래온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